빛 신호를 전기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주는 놈을 트랜시버라고 합니다. 트랜시버는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이 구조에 나와 있는 ROSA, TOSA, CDR 같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를 빛으로,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놈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네트워크의 속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광 케이블을 언제 처음 썼다고 했죠? 네, 1G, 그러니까 1GBps서부터 광 케이블이 사용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1GBps라는 게 꿈의 속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큰 대역폭을 보내려면 광 케이블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광 케이블의 속도는 1GBps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시버의 이름을 무엇으로 붙일까 고민하다 나온 게 바로 GBIC입니다. 기가비트 인터페이스 컨버터의 약자죠. 우리가 지금 GBIC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게 바로 1GBps짜리 광 네트워크에서 쓰는 트랜시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1G라는 속도가 자랑스러웠으면 이름도 GBIC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995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것을 실제로 쓰려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구리선에서 사용하는 RJ45잭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이 GBIC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쓰기에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작게 만들면 안 되냐?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렇게 나온 게 바로 2001년도에 출시된 미니 GBIC입니다. 이 미니 GBIC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스몰 폼 팩터, 즉 SFP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SFP는 말 그대로 작게 만든 거죠. 지금은 우리가 거의 다 SFP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작은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오리지널 GBIC을 같이 붙여보면 아, 정말 작게 만든 폼팩터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SFP로 구성된 광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컴퓨터를 다 연결했고요.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네트워크를 서로 완전한 속도로 연결하려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1GBps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이 두 개의 네트워크 스위치는 총 8가닥의 SFP로 연결돼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배선이 너무 복잡해지죠. 물론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10G짜리 업링크 포트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아직 10G가 나오기 이전이라면 이런 식으로 8가닥의 광 케이블을 두 개의 네트워크 스위처에다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QSFP, 말 그대로 쿼드 SFP가 등장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광 케이블의 코어는 아주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4개뿐만 아니라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12개나 24개를 넣어도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QSFP를 사용을 하면 8가닥의 광 케이블이 아니라 단 2개의 광 케이블만으로도 서로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SFP를 4개 묶으면 4기가짜리 QSFP가 되고요. 그럼 10기가 속도를 갖는 SFP 플러스를 4개 묶으면 QSFP 플러스가 되고 속도는 40GBps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25G짜리 SFP 28 4개를 묶으면 속도는 100GBps가 되고요. QSFP 28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한눈에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제 트랜시버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실제로 광 케이블을 한번 연결해 봅시다. SFP 스위처가 있고요. 트랜시버가 있어요. 그리고 광 케이블이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광 케이블을 트랜시버에 연결하기 위한 어떤 단자, 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랜선에서 RJ45를 잭으로 사용하는 것처럼요. 이 단자를 바로 광 커넥터라고 합니다. 자, 광 커넥터의 종류는 4가지 정도가 있어요. SC, LC, FC, ST 이렇게 4가지요. 먼저 SC는 스퀘어 커넥터라고도 하고요. 초기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방식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커넥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 SC 커넥터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실제로 광 케이블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루센트라는 회사에서 내가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LC, 그러니까 루센트 커넥트가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잠깐 썼었던 FC라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은 거의 사용
사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ST 커넥터가 있습니다. ST 방식은 SC나 LC처럼 작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락킹이 있어요. BNC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T는 스트레이트 팁의 약자고요. 그래서 ST는 CBG SDI의 파이버 전송 방식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사람들이 마치 BNC를 쓰는 것처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광 케이블이기 때문에 최대 10km까지 CBG SDI 신호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유리한 거죠. 이 중에서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LC 타입이에요. 현장에서 LC를 참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SFP 스위처에 트랜시버를 연결하고요. 여기에 광 커넥터를 써서 광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데 SC 방식이나 ST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 가닥밖에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LC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두 가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보통의 네트워크 구성에서는 LC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지 않으십니까? 이건 제가 처음 광 케이블을 보면서 가졌던 의문점이었는데요. 아니, 랜선은 한 가닥으로 통신이 다 가능한데 왜 광 케이블은 두 가닥이 있어야 하지? 이런 의문점이요. 전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 케이블이 두 가닥인 것은 양방향 통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업로드용이고 하나는 다운로드용인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아무도 정확하게 이것을 처음부터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시면 랜선은 한 가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총 8가닥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에만 보고 안에 구조를 생각 안 하면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건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의 이야기고 CBG SDI를 광으로 보내는 것처럼 단방향 데이터 통신을 때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닥의 SD 케이블로도 전송이 가능해요. 네트워크는 양방향으로 통신을 해야 하지만 SDI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신호가 가기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CBG SDI를 파이버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굳이 LC가 아니라 ST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CBG SDI를 광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솔루션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네트워크 깨부수기를 하는 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 케이블을 보시면 멀티 모드하고 싱글 모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